이 책은 거대한 음모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아주 조금씩 천천히 본인만의 개성이 사라지고 있으며 기억과 과거를 왜곡당하고 자연스러운 듯 보이지만 엄연히 통제당하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순수함의 결정체라 생각한 흰색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흰색은 순수하지만 개성이 없는 상태이고 어떤 것이든 덧칠이 가능하지만 또 덮어버릴 수 있으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갇혀있는 방을 상상할 때는 자연스럽게 흰 방을 떠올립니다. 정신병원을 떠올릴 수 있죠. 즉, 통제의 의미로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떠올린다는 거죠. 미국의 백악관은 왜 흰색이며 중세 유럽 교황의 의복은 왜 흰색이었을까요? 그것은 나만이 성스럽다는 걸 표현하는 원의적인 색도 흰색이 됨을 말해줍니다. 흰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고 성스러운 이미지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더럽혀지거나 덮어버리기도 쉽고 권위를 상징하는 이중적인 이미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 한강 작가의 흰은 그 흰색에 대한 이중적인 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흰은 2016년 5월 25일 문학동네에서 발행되었습니다. 눈이 내리면 모든 것이 덮이고 종이가 하얗다면 거기엔 아무 글씨가 없겠죠. 한강은 눈을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방눈이 검은 코트 소매에 내려앉으면 유난히 큰 눈의 결정은 맨눈으로도 볼 수 있다. 정육각형의 그 신비한 형상이 조금씩 녹아 사라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고작 1, 2초. 그걸 묵묵히 지켜보는 짧은 시간에 대해 그녀는 생각한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눈을 바라본다. 버스에서라면 얼굴을 들고 한동안 차창 밖을 응시한다. 어떤 소리도 없이 아무런 기쁨도 슬픔도 없이 성근 눈이 흩어질 때 이윽고 수천 수만의 눈송이들이 침묵하며 거리를 지워갈 때 더 이상 그걸 지켜보지 않고 얼굴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 한강 작가는 내면의 깊은 슬픔을 간직한 사람처럼 보이죠. 보통 사람들이 눈을 보며 생각하는 관점과는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신형철 평론가님은 작가와 인터뷰에서 기쁜 이야기도 잘 쓰실 것 같은데 이번엔 쓰신다더니 또 슬픔을 이어간 것 같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죠. 이에 작가는 솔직하게 나에 대해서 쓰고 싶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즉, 책 흰은 작가의 자서전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합니다. 그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태어나기 전 부모님은 시골에 사셨습니다. 아버지가 출근한 뒤 갑자기 어머니는 진통이 왔고 전화를 걸려면 이장대까지 가야 했죠. 어머니는 홀로 진통을 참으며 가위를 끓이고 계속되는 고통을 참으며 베넷 옷을 직접 바느질합니다. 그리고 홀로 아이를 출산하죠. 그리고 직접 만든 베넷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죽지 마라, 제발. 그리고 눈을 못 뜰 것 같던 아이가 검은 눈을 떠 어머니를 바라보고 웃고는 죽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강 작가에게 많이 들려주었다고 하죠. 그래서 한강은 흰을 쓰면서 삶과 죽음을 연상합니다. 베네돛은 흰색이죠. 그녀에게 흰색은 그녀의 언니를 생각할 때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색이 되었던 겁니다. 이 내용이 사실상 흰에서 가장 큰 핵심 중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다뤘기에 저는 다른 부분을 다루고자 눈을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즉, 그녀가 흰색을 순수와 성스러움이 아닌 삶과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눈에서 묘사한 것처럼 모두 덮어버리는 어찌 보면 잔인하기도 혹은 공포스럽기도 한 이중적인 색이 흰색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죠.
느낌이 오시나요? 한편 넥서스의 저자 유발 하라니는 그의 책에서 AI의 발전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AI가 발전하면서 우리 인간의 개성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다. 획일화시키고 있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죠. 눈이 내리면 온 세상은 하얗게 변해갑니다. 획일화가 되어버리죠. 즉 기존의 존재를 지웁니다. 물론 자연적으로 눈은 높기에 기존의 존재는 다시금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은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세상의 변화에 영향을 쉽게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불과 10몇 년 전까진 안정적인 직장을 최고의 목표로 삼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워라밸을 중시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 모여서 세상이 변한 흐름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변하면서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연히 워라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일까요? 즉, 인간에게는 변화가 일어나면 과거의 것은 마치 잘못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눈이 내리고 난 후 세상에 스며들게 되었을 때 인간은 더 이상 그때의 인간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강 작가는 흰색이 가지는 이중적인 면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넥서스에서는 AI가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개성과 정체성을 희미하게 만들 것을 경고하는데요. 인간의 개성과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데에는 과거의 기억이 조작되거나 왜곡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흰색처럼 깨끗이 사라지는 거죠. 어떤 누군가의 입맛에 맞게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서 인간의 의지로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의지로 인간이 변한 것처럼 말이죠. 한강 작가는 광주를 잊지 않기 위해 소년이 온다를 쓰기도 했습니다. 저도 영상으로 올렸지만 아직도 왜곡된 관점으로 광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것이 흰색의 이중적인 면입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된 것 같아요. 한강 작가는 눈에 이어 눈송이들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C8 그 끔찍하게 고독한 집구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게 뭔가, 대체 이게 뭔가 생각할 때, 더럽게도 하얗게 내리는 눈, 눈송이가 성글게 흩날린다. 가로등의 불빛이 닿지 않는 검은 호공에, 말없는 검은 나뭇가지들 위에, 고개를 수그리고 걷는 행인들의 머리에. 저는 이 부분을 저항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존재로 바라봤고, 그로 인해 나의 가치관이 내 의지가 들어간 것처럼 바뀌는 모양새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왜 남자는 갑자기 눈을 보고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자신을 스스로 만들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세상의 변화가 인간에게 끼치는 악영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유발 하라리가 경고한 것처럼 말이죠. 이어서 눈보라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우산을 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었다. 얼굴로, 몸으로 세차게 휘몰아치는 눈송이들을 거슬러 그녀는 계속 걸었다. 알 수 없었다. 대체 무엇일까? 이 차갑고 적대적인 것은, 동시에 연약한 것, 사라지는 것,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이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 번에 변하는 것이 아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며드는 것은 매우 작고 연약하게 보여야 효율성이 매우 높죠. 저는 넥서스를 보고 난 뒤에 흰을 보게 돼서 그런지 이런 생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정말 인간인 우리의 의지입니까? 저는 이 부분을 한강 작가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AI 발전으로 이란에서는 여성들이 히잡을 쓰는 것에 대해
강력한 통제가 가능하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사회적 감시 시스템이 매우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은 자유롭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인식하지 못한 통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인식하지 못하는 통제가 마치 눈처럼 작용하는 거죠. 우리에게 조금씩 스며듭니다. 우리는 우리 의지가 아닌 통제를 원하는 어떤 누군가에 의해 우리 의지인 양 변하게 될 겁니다. 작가는 흰색의 이중적인 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유롭다고 믿지만 사실 이미 흰색처럼 지워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변화를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지만 어쩌면 그것은 시스템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아닐까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데이터 분석이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조작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강 작가가 흰에서 보여준 흰색의 이중적 의미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신호일지 모릅니다.